고난의 길을 가고 있죠. 조금 민감한 얘기 한번 네, 해볼까요? 괜찮아요. 네.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사실은 도시공학을 공부를 했고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도시공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조금 일을 하는 것이 어쩌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의 목적이 결국은 다 같이 잘 사는 길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원초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학은 또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철저히 사실은 사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인간 본성에 이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냐면 처자식한테 힘들지 않게끔 해주고 자식이 아빠 햄버거 사줘 할 때 햄버거 사줄 수 있고 와이프가 얼마 달라 그러면 얼마 줄 수가 있을 때에 비로소 사실은 또 공익적인 생각도 나오는 거지. 처자식 굶어 죽으면서 공익의 목적을 이룬다? 사실은 이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마다 사실은 다 틀린 게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실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뭐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행복도시도 그렇고 그런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들 이렇게 전국토를 사실 어떻게 보면 투기장화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공가를 떠나서 어떤 그 정책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거는 유토피아적인 사상이다. 실제적으로 신기루지 그렇게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제 불균형 정책이라고 합니다. 원래 개발도상국은 전부 다 불균형 정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별로 없는데 자원이 별로 없는데 그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나가는 놈한테 더 잘 나가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정권별로 이제 이명박 정부는 절대 이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이 계속 잘 나가게끔 이렇게 정책을 수도권 규제 철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자, 이런 걸 놓고 따져봤을 때 지금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핸들링 했었던 김수현 사회수석님이나 문재인 비서실장을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생각은 똑같다라는 거죠. 생각은 똑같고 또 노무현 정권 때 이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핸들링 했는데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 가장 많은 가격이 상승을 해요.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조정을 보였다가 5년 집권 말기까지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서울만 66% 가격이 상승하고 굉장히 많이 가격이 튀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권 때 한 40개, 38개, 한 40개 정도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5년 동안 꾸준하게 냈단 말이죠. 계속 두두직잡기 비슷하게 냈는데 안 됐단 말이죠. 안 돼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수현 사회수석이나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못 잡았다. 알고 있어요. 그게 반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정말 가슴에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반성문을 쓴 게 뭐냐면 김수현 사회수석이 부동산은 끝났다 그 책이다 말이죠. 그 책에 보면 지금 어떻게 부동산을 지금 핸들링 한다라는 게 거기 다 적혀있어. 그게 2011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대출 유동성 잡는 거. 유동성 잡는 것을 그때 늦게 했다. DTI죠. DTI를 늦게 그때 도입을 하는 바람에 왜냐면 DTI 도입하면은 결국은 유동성을 잡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은행 대출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걸 은행 집을 사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운영 자금으로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 DTI 잡으면 안 된다. 대출 규제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그게 미루고 했다가 뒤에 나중에 가서나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파리 대책 하고 6.19 대책하고 파리 대책 바로 나오면서 가장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뭐다? 대출을 잡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현장 가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산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끔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의 풀이 자기 돈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죠. 다또 대출을 일으켜서 산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대출 일으키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나의 것을 사줄 수 있는 사람 그 풀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위축이 됐단 말이죠. 결정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질문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시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냐면 한 가지 마음은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공익의 목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성이라도 그렇게 잡고 가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은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욕할 생각도 없고요. 분명히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진보 정권이든 아니면 보수 정권이든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무지막지하게 금액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그냥 좌시하고 있는 정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이런 하여튼간에 뭐 그런 일이 아니었고 그냥 그대로 갔었다면 과연 가격이 이 앞에 작년에 똘똘한 거 한 채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냥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시장이 사람들이 그 플레이어들이 거의 99.9%는 공부를 안 해요.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고 규제를 갑자기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똘똘한 거 한 채 생각이 나고 똘똘한 거 한 채로 이제 간 것이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이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서울에도 투자를 집중해버리니까 폭등해버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지금은 사실은 뭐 다시 폭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조정받는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전문가는 틀리다니까. 전문가는 틀려. 왜 그러냐면 나 상처받아. 내 인터뷰하고 그 밑에 보면 이거 그대로 편집하지 말고 그냥 제가 한국경제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기고하고 해갖고 하면 밑에 이제 댓글이 달려. 그러면 이런 개새끼 소새끼 전문가는 반대로 하지만 네가 무슨 전문가냐고 막 이렇게 써 있어. 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다 마찬가지야. 이제 그러면 상처받아요. 상처받는데 생각을 해보라고. 전문가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항상 내가 부동산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사실은 이 칼 휘두르는 사람 마음이지. 한 번 찌를지 두 번 찌를지 내가 이제 그 바퀴벌레 삼성공에서 바퀴벌레라고 하는데 바퀴벌레를 죽이는 거를 이렇게 화형을 시킬 건지 뭐 칼로 찔러서 죽일 건지 반으로 콜콕 찔러서 죽일 건지 이거는 정말 정책 당국자 걔네들이 하는 거야. 김수현 사회수석 마음속에 가보지 않고서 어떻게 맞추냐고. 그냥 방향성만 좀 힘들어질 거다. 근데 뭘 힘들어지긴 뭘 힘들어져. 처음에 그랬잖아. 처음에 부동산 가격이 더 튀었잖아요. 똘똘한 거 한 채가 아니라고 그렇게 된 거래. 시장이 그쪽으로 몰렸다가 재건축 두드리다 보니까 재개발로 우욱 하고 또 강남 올라가니까 뒤에 이제 키 맞추기 하느라고 강남, 분당, 수지 가고 이쪽으로 어디야? 성동구, 성북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흑석, 노량진 가게 되고 쭉쭉 퍼져나간단 말이지. 강남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강남만 때려잡으려고 사실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전문가도 사람이고 또 시장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시장이 많이 움직여요. 삼성공 때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양도소득세 안 받을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시장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랬다가 지금은 뭐 양도세 막 탄력과세라서 중과세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뿐이지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뭐 맞추고 또는 전문가 예측대로 가고 사실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은 잘한다 못한다는 거 일기소인이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뭐 문정부도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폭등시킨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정도 할게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다 그쪽은 댓글이 그렇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글 안 써요. 짜증나서.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다니까 야 아빠가 참아 못하겠고 네가 있잖아 해 네가 댓글 써 해갖고 내 글 써라. 네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네 그딴 식으로 살아라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욕을 하는 거야. 그럼 비판이라니 이런 거죠. 제 생각이 이렇군데 당신 생각은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중립적이지 못하다 또는 너무 편향적이다 또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또 제 생각에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인사이트가 늘어나고 제가 모르는 것도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 개새끼 소새끼 막 써 있으니까 뭐 어쩌라고. 니는 그렇게 살아 평생을 이렇게 그러게 되는 거죠.